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배 자고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 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했잖아요. 저희가 그 소개를 한 것에 받아서 안녕하세요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네.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왜 까칠해요? 예? 안 까칠해요. 까칠합니다. 항상 좋습니다. 저는 예, 안 까칠해요. 예. 저기 이 얘기 좀 해보죠.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복권. 어쨌든 뭐 오늘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는데 뭐 대통령 철회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철회 안 하죠. 철회하면 더 파장이 커지죠. 그래요? 그렇죠. 왜요? 대통령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사실은 그러면은 정확한 용어는 철회가 아니야. 왜냐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올라온 그렇지, 거니까 그렇지. 사인하면 되는 거고 사인 안 하면 안 하는 거 철회라기보다는 사면한다 안 한다 요거거든. 복권한다 안 한다니까. 아니, 당연히 복권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 그럼 김경수 전 지사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이렇게 파장이 커질 거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예. 그걸 사전에 협의 없이 그냥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면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뭐 대통령이 그러면 알아서 판단해서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설명이 나왔었잖아요. 사면 복권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데 이게 이 김경수 전 지사만 복권이 아니라 예. 조윤선, 현기환, 예. 그다음에 원세훈 예. 또 한 사람 누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지금 여권 인사들까지도 지금 사면이라 안종범 전 그렇지 안종범 전 정책수석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그것까지 다 철회를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 수순으로 예상을 하고 진행이 되는 자,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이제 들어보죠. 김수미 평론가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찬성 반대. 저는 정치인의 복권이나 특히 또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범죄가 있었던 것은 저는 뭐 김경수 전 지사뿐만 아니라 예.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예. 조윤선 전 장관 등도 다 반대. 복권 시키기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요? 또 선거 나오 또 정치할까봐. 아니 그것은 방금 얘기를 드렸죠. 어. 예, 사실 이제 복권이라는 게 권리가 박탈됐지만 영구적으로 뭐 박탈된 것은 아니고 기간이 제한이 되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굉장히 민생 경제 상황에서 예. 어떤 사람이 좀 생활고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참작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예. 정치인의 경우는 좀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반대. 배수장은요. 저는 뭐 찬반을 떠나서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얘기를 안. 찬반. 아니, 그게 찬반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건 찬반이에요. 지금 얘기를 하고 찬반에 계시는데. 떠나서가 아니고. 지금은 반대죠. 지금 반대. 지금은 반대인데 만약에 내년 정도에 8월 15일이든지 2026년 8월 15일 같았으면 저는 찬성일 것 같아요. 내년이랑 우리가 대선이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찬성 멀면 이게 반대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면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성격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여론에서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저기 형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너무 억울한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는 꼭 그렇지 않아도 건강상의 이유. 가령 이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고령의 이유라든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복역을 하고 있다. 네. 또는 이제 조금 무리하더라도 이제 정치적 이유로 통합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김경수 전 지사를 그러면 민주당이든 야권에서 아주 뭐 가열차게 요구를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검이나 청문회보다도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원한다. 이 정도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 여야 야권에 이렇게 저렇게 강력하게 근데 그럴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때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여권 인사들 때문에 그랬는지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론조사 하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반대를 할 때
여러 명분도 들었죠. 그런데 또 하나 이들 중에 하나가 이제 당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당원들이 반대하면 그 의견을 당 대표로선 당연히 대통령실에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거거든요. 제가 당원 게시판을 아마 당원 게시판에 당원만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볼 수 없지만 전원에 따르면 반대 의견이 많다고는 해요. 그렇죠. 이게 또 예. 용산에서는 이미 데이터를 이미 해봤을 거예요. 국민 여론도 네. 물어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네.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 조사 결과를 여론조사가 있죠. 그런데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를 받아서 네. 지난 5일 6일 실시를 했는데 전 이거 궁금해요. 이거. 무선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하게 된다면 김경수 전 지사의 피선거권 제한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복권이에요. 예. 묶여 있는 이 법적인 권리를 풀어주는 게 이제 복권인데 찬성이 43.2, 반대가 41인데 복권에 대해서 찬성 반대는 팽팽해요. 근데 야, 그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예. 반대한다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게 찬성인가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7.5%가 반대가 반대예요. 67.5, 예. 67.5%가 반대고 예. 대통령 지지층도 거의 10명 중 7명 69.7%가 반대. 예. 보수층도 61.1%가 반대. 예.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반대거든요.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뭐 찬성이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뭐 많고, 예. 얘기할 필요 없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70%가 약 70%가 반대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결정한 것은 이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 다 알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내 이 결정을 내린다. 이 판단이 선 거죠. 오, 대통령 지지층,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성향에서도 60% 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60%가 넘으면 압도적 반대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왜냐면 무응답 빼고 뭐 이러면은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거를 결정한 이유는 뭐라고 짐작하십니까? 이 데이터가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근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참고로 이제 과거에 뭐 시점의 차이는 있는데 네.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아니고 이제 사면에 대한 네. 여론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거든요. 네. 뭐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NBS 엠브레인 퍼블릭 그때도 비슷했다 이 얘기인 거죠? 아니요 달랐어요. 그래요?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에서 2022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네. 조사를 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신뢰 수준 95%인데 이때 보면은 김경수 전 지사 사면에 대해서 찬성 34%, 반대 51%, 반대가 과반으로 나왔어요. 예. 근데 그럼 왜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몇 가지 짚어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조사 방식이라든지 여기서 이게 MBS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좀 이 미디어 토마토하고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다는 거 그래서 여론이 조금 바뀌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령 MBS 조사대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어떤 복권 사면 이런 것들이 반대가 더 높다고 해도 만약에 민주당 정부에서 그 사면이나 복권을 강행을 하면 여론은 굉장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뭐 그럴 수 있겠죠. 다른 진영이라서 예. 이 비슷한 사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했잖아요. 예. 그때도 사면 반대가 사면 전까지는 높았어요. 예. 근데 하고 나니까 찬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뭐 인정 넘어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예. 국민의힘에서도 지지층이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다. 예. 요걸 좀 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설령 끝까지 사면에 반대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예.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막 흔들고 이러지는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결정이 나는 뭐 대통령 결정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한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 안 낼지 낸다면 어떤 톤의 메시지를 낼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문제 대통령의 결정 거기다 한 대표의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원한 고수 이 흐름들이 이 또 하나의 윤환 갈등이다. 그래서 당정학에 마이너스 될 거다. 이겁니까? 아니면 아니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한 건 잘한 거 아니야? 건전한 당정관계 확립이네. 앞으로 플러스 될 거다. 어느 쪽입니까? 그렇죠. 이 과정이 이제 계속되겠죠. 한동훈 대표는 지금 맞득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왜냐하면은 전혀 한동훈 대표가 묵묵부답의 형태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겠죠.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예. 왜냐하면은 변화를
기대하고 한동훈 대표를 선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행동이 없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를 또 의심하거나 철회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인사나 또는 국정 운영을 보면은 분명하게 기준이 서 있는 것 같아요. My way. 내 길을 간다. 예.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야권이 어떤 공세를 해오든 또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든 나는 내 길을 간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 충돌하는 것은 당분간은 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차별하느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정면 아이디어는. 충돌은 하지 않는데 의견은 개진하면서 차별화하는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핫도그에 케찹은 안 바르는데 맛있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힘든데. 설탕이 있지 고추장을 않습니까? 바를 수도 케찹과 없고. 설탕을 바르지 않고 예. 핫도그를 맛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걸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든 짜내야 돼요. 예. 어떻게든 짜내는 건 김수미 평론가한테 이게 물어보죠. 핵심이에요. 예. 어떻게 짜내야 됩니까? 근데 이 사안으로 더 오래 짤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대통령은 권한을 쓸 것이고 그럼 이 사안을 네. 넘어서서 다른 사안에서도 몇몇 가지는 나와야 될 텐데 예. 그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 본인의 성향이라든지 평소에 소신이 달려 있겠죠. 근데 다만 이미 주어져 있는 숙제는 사실 최상병 특검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본인이 얘기한 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앞으로 뭐 과제는 심심찮게 계속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본인의 의견은 피력을 해야 된다 이런 쪽에 아니면은 뭐 갈등을 뭐 자꾸 이렇게는 그냥 조용히 살자 이게 맞아요? 아니면 사실 대통령의 이 사면 복권 행위는 의견을 피력하기 오히려 쉬운. 오히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차피 해버릴 테니까. 그럼 나도 나대로 얘기한다. 얘기도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오히려 거죠. 부담이 없다. 네, 부담이 오히려 없는 거죠. 네.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됐어요. 그러면 네.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 복권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네. 한동훈 대표 너도 책임져라. 이렇게 할까요? 아예 한 아니지. 대표는 반대를 했네. 예.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오히려 한 대표도 반대하기 더 쉬운 소재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도 이런 이치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진짜 성숙한 정치인이면 예. 뭐 한 대표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너그럽게 넘어가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예, 그리고 역할 분담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미 FTA 추진할 때 예. 그때 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들 몇몇이 반대 활동을 하고 다녔거든요. 예. 근데 여러 증언을 종합하면 노 전 대통령이 그들을 욕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반대로 이것이 정부 협상에도 도움이 되고 애국을 하고 있다. 저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지지층을 좀 다독이는 측면도 있었을 거고. 다독일 수는 없을 수도 그래요? 있어요. 더 분열될 수도 있는데.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게 네. 종합적으로 보면 역할 분담처럼 돼서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을 성숙한 정치인은 그 가져야 돼요. 얘는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게 다른 사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모두 변화시키라고 하는 요구와 주문을 받고 대표로 선택을 받은 것인데 예. 지금 굉장히 그냥 다른 차원의 발언만 하는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김재원 최고위원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아니 왜 그러면 법무부 장관 때 사면 반대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도 나죠. 홍준표 시장도 목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도 사실 아무리 대통령 인사건이지만 이게 여야 간에 또 지금 이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 한번 해보죠. 좀 한동훈 이따가. 대표가 발언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뭐냐면 예의주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답답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한동훈 대표의 차기 정치 지도자로서의 무게감 자체가 변화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난감하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는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 아이디어가 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것 어떻게든 한 대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내년 한 7월까지는 어떻게든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가능한 거냐,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냐가 핵심인 거죠.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눈썹 공주님, 핫도그 집인데 깜놀. 우리 집 핫도그는 케찹 없어도 맛나요. 크크크 세 개. 잘하세요. 강력한 아니, 반박. 예. 그러니까 이 집의 이 비법을 한동훈 대표가 알아내야죠. 이렇게 넘어가시는구나. 예.
한 대표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눈속 곰주님 핫도그 가서 먹고 오라고. 알겠습니다. 몰래 잠입해서 한 입 해보겠습니다. 저도 핫도그 참 좋아하는데요. 예, 눈속 공주님께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배준 작가가 하지 예, 말래 지금. 커피 하지 말라 쿠폰을 하시라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거 해버린 것 좋았어요. 저 오랜만에 저 한 대표 성대모사 오다 좋았어요. 시동을 좀 다시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거실 때가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네, 제가 오늘- 올림픽 기간에 자숙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걸 아이디어 드릴게. 왼쪽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저 그 대표 사진 양쪽에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대모사 이렇게 혼자 대화를 해보시라니까. 아, 네네.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네, 다음 주에 한번 제가 팻말 만들기 귀찮아가지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앞서 저 독립기념 관장 얘기 있잖아요, 배 소장이. 네네. 빅데이터 나온 거 있죠, 요거. 그렇죠. 이제 좀 유튜브로 오랜만에네요, 보시는 분들은 빅데이터? 유튜브로 지금 좀 많이 들어봐 주세요. 지금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릴 텐데 지금 썸 트렌드로 지난 12일부터 8월 11일이니까 이게 뭐 한 달간 볼 내용은 아닙니다만 뭐 최근의 내용을 보면 독립기념관 지금 자료를 보면 깜짝 놀라실 분들이 이종찬인데 배종찬은 아니고 이종찬이에요. 광복 회장입니다. 근데 이제 광복 회장조차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 예. 지금 몇 차례 이 독립 역사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뭐, 이종찬 예. 광복회장.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찐친 사이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 인물은 붉은색으로 처리가 되죠. 이게 충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다른 지금 빅데이터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 내용들을 보면 건국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이냐 그 정통성을 이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48년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빚고 있다라는 이런 점을 이제 보여주고 계속 등장하는 인물은 김영석, 윤석열 대통령, 이종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이유는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이 이제 건국절 논란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거는 감성 연구하는 분석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논란, 붉은색을 봐주세요. 망언, 부정하다, 또 뭐 반발, 비판하다. 송기정은 뭐 일본인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나요? 왜? 뭐 네네. 그런 뭐 비슷한 뭐 예. 국적이 일본이었다. 국적이 일본이었다. 국적이 일본이었다. 이런 취지였죠. 이런 발언도 있었고 그다음 하나 더 정확히 보여드리면 얘기하면 일본인이다가 아니라 국적이 일본이었다. 국적이 일본이었다. 예. 자 건국절과 관련해서는 이제 또 논란. 그다음 위에 보면 뭐 불법 처음 듣다.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들을 보면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빅데이터 내용 여러분들 잘 보셨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발언들은 상당히 논란이 되는 소지가 있는 발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발언들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또 뒤집고 있어요. 아니다. 신용화 서울대 교수가 19년부터 대한민국은 정통성을 이어와서 48년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동의한다. 이렇게 이제 또 발언을 좀 뒤집고 있어요. 약간 논란이 됐던 발언들을. 두 번째는 이제 역사관인데 역사관에 대해서도 본인은 특별하게 그렇게 뭐 뉴라이트가 아니다.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 이제 전문성입니다. 그러면 독립기념관장의 자리에 앉을 만한 그런 전문성이 있느냐 역사학자든지 뭐든지 간에 그랬더니 몇몇 이제 이 독립사에 대한 논문을 쓴 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빅데이터를 봤을 때 상당히 논란이 되면은 분명하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 있냐면 독립기념관이 해마다 해오던 광복절 기념식은 이제 취소가 됐고 그다음 취소한다고 했고 8.15 광복절 기념식이 있어요. 대통령도 참석하고 예. 주요 인사들이 다 참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우리는 안 간다 그러면 이렇게 됐고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도 나도 안 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가지고 이렇게 뭐 정치권에 논란이 됐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요 사안 이 논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김수미 평론가는? 뭐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이제 좀 성가시다는 생각까지도 들지 않을까. 그리고 왜 매년 광복절을 맞아 사달이 나는가. 작년에도 그랬나요? 작년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네.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공산 전체주의 이 발언이 전국을 뒤흔들어 놨었죠. 광복절 기념사에서 그래서 사실 역사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예. 또 다양한 해석들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일 텐데 다만 역사는 또한 어떤 고정된 하나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분열이 심각한가.
여기에 역사에 대한 대한 해석을 가지고 예, 여기에 대한 그 환멸 이런 것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갖고 있을 거고 사실 독립 기념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의 해석 가운데서 이제 공통적으로 전제할 수 있는 것들 딱 모아가지고 어떤 특별한 이견 없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예. 것이기를 많이 바랄 텐데 여기서 바로 가장 극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피로감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사실 논쟁해야 될 게 정치권에 많잖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자꾸 여기에 발목이 잡혀 있는가.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독립기념관의 요번에 광복절 경축식이 취소가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이 사람의 역사관을 자세히 알기 전에 과연 관장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냐. 예. 이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사퇴한다라는 이야기는 안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예의주시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에 이런 인사와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은 최근에 이 사면 복권 특히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관련된 내용 윤석열 대통령 확고히 지금 이제 향후 한 2년 10개월 9개월 정도의 임기의 방향에 대해서는 마이웨이라는 게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대체로 이제 좀 성향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언론사에서는 이 김영석 기념과정에 대해서 논란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하지만 독립관장을 못 맡을 정도야. 그러니까 이제 피로감이 있더라도 그냥 가겠다. 이게 이제 여기 무게가 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야도 지금 최근에 뭐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자체는 계속 가는데 이렇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은 마이웨이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마이웨이 할 수가 없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접어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 철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 어제 김영석 관장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네. 저분도 아직 정립 중이다. 네. 생각이? 예, 그리고 이제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긴 하지만 독립운동사를 좀 전문적으로 폭넓게 전공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논문들도 기독교 계열이라든지 특정 몇몇 인사에 좀 몰려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학자로서 깊이 연구했다면 평소에 학계에서 이미 평가가 나왔을 텐데 그걸 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혼란이 커지는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저 야당이 지금 광복절 기념식 참석 안 한다고 하거든요. 야당은 참석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래도 참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지금 야당별로 뭐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참석을 하던데 네. 저는 그거는 뭐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든 안 하든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설득하고 있는데 참석 안 할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배수진,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